우리 대학에서 외교부가 주최하는 찾아가는 워킹홀리데이가 열렸습니다. 젊음과 열정이 가득했던 대학 종합축제 한마당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대학 축제인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저작권 인식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운 뉴스입니다. 최근 4년간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속 있고 안전한 워킹홀리데이를 위한 설명 현장을 윤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들이 협정 체결국을 방문해 일정 기간 동안 관광과 취업을 병행하며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학습하는 워킹홀리데이. 하지만 많은 학생이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정보 부족에 따른 구직 실패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한 채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18일 우리 대학 승하캠퍼스 교수회관에서는 외교부와 국제교류처가 주최하는 워킹홀리데이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사실 인터넷에서 워킹홀리데이 다양한 정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워킹홀리데이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된 정보도 많고 또 오해도 많고 이로 인해서 워킹홀리데이 준비하시는 분들이 현지에 가서 사건, 사고나 또는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교부는 매년 30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안전한 정보 또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잘하고 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해외 사건 사고를 우리나라에서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재외국민 등록, 안전여행 사이트, 그리고 모바일 앱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에 필요한 12가지 행동 수칙을 설명했습니다. 남의 짐을 들어주지 마세요. 절대로. 그 안에 심지어 꼬마 애기가 도와주면 짐도 들어주지 마세요. 그 고민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마약 들어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또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3개월의 정보인 초기 정착 정보를 알려주며 숙소나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과 비용에 대한 내용도 전달했습니다. 이후 대학생 서포터즈가 경험한 뉴질랜드와 캐나다의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은행, 휴대폰 개통 군에 가서도 꼭 신분증 2개를 요구하는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권이랑 비자, 신용카드 같이 준비해서 가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일을 하시려면은 꼭 신카드라는 것이 필요한데 주황색 안에 번호가 적혀 있어요. 이 번호는 자기만 알고, 자기랑 일을 구했을 때 그 오너만 알고 있어야 돼요.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끝난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알아가게 되었고요.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와서 말씀해 주셔서 더욱 좋았던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도 많아져 많은 학생이 성공적인 워킹홀리데이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운 뉴스 윤현입니다. 지난 2006년 개최 이후 전국 최고의 대학 축제로 자리매김한 대학 종합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각종 체육 경기와 경연대회가 펼쳐졌는데요. 젊음의 뜨거운 현장을 양혜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8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제9회 대학 종합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부산광역시 생활체육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학생들의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참여를 통해 지역 대학 문화를 육성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를 비롯해 해양대학교와 부산대학교, 동의대학교 등 24개의 대학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체육 경기 및 동아리 경연, 외국인 유학생의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체육 경기에서는 족구, 축구, 피구 등의 5개의 종목과 민속 경기인 단체 줄넘기와 줄다리기가 진행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축구와 단체 줄넘기에서는 1위를, 줄다리기와 발야구는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남권에 있는 체육대학들 다 모여가지고 스포츠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 하고 응원도 하고 참 저에게 오늘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이벤트존에서는 한국 전통의상과 민속놀이 체험이 진행됐으며 컬러 이미지 상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체육 경기 이후에는 노래 및 댄스 동아리의 경연과 외국인 대학생의 노래 자랑이 이어졌습니다. 체육 경기 및 경연 시상이 끝난 오후 3시부터는 실내체육관에서 개막식이 진행됐습니다. 개막식에는 부산생활체육회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참가 대학의 총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개막식에서 김규옥 경제부 시장은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모여 체육을 즐기고 문화를 공유함으로써 꿈과 이상을 향해 도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열정과 패기,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각 대학 간의 친선과 교류도 도모하는 좋은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개막식 이후 이어진 초청 가수 마마무와 장미여관의 공연을 끝으로 축제는 끝이 났습니다. 대학생들의 패기와 열정이 가득했던 대학 종합축제 한마당.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가 마련되어 부산 지역 대학생들 간의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이상 다운뉴스 양예슬입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학생들의 함성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웁니다. 바로 대동제 때문인데요. 각종 먹거리와 볼거리가 가득했던 즐거운 현장을 양예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우리 대학 축제인 대동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무대 행사와 더불어 프리마켓과 야시장 등이 운영돼 학생들이 축제를 더욱 다양하게 즐겼습니다.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의 주최로 개막식이 열린 축제 둘째 날에는 권호창 총장과 재종모 총동문 회장 등이 자리해 대동제에 막을 올렸습니다.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한 이곳 교정에서 2015학년도 대동제를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개막식 이후에는 국제관광학과 응원단인 RS와 중앙동아리 리드머 프릭스 등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후에는 힙합 페스티벌이 진행돼 초청 가수 기리보이와 바스코, 매드크라운 등이 공연을 했습니다. 학생들의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단대연합의 주최로 진행된 수요일은 단대별 장기자랑과 동아리 무대가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의 무대가 끝난 뒤에는 초청 가수 DJ DOC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공연을 즐겼습니다. 24일 대동제의 마지막 날에는 총학생회 및 단과대 회장 등이 자리해 폐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동아대학교 응원단 아세와 초청 가수 거미의 무대로 4일 동안 진행된 대동제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동제에서는 좋지 못한 날씨 속에서도 동아인들의 끼와 열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전 부분에서는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초청 가수의 무대를 보기 위해 학생들은 서로를 밀치고 철근과 의자 위에 올라가는 등의 위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축제를 처음 보는데 축제 무대 보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재밌는데 그 의자 위에 올라가서 무대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눈살 찌푸리게 되고요. 안전사고도 좀 주의하셔서 의자에 안 올라가셨으면 좋겠어요. 동아인들이 크게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대동제. 앞으로도 동아인들이 하나가 되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동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상 다운뉴스 양예슬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수들의 음반, 레포트나 과제, 각종 영상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물의 권리에 대해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 이윤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00년도에 불법으로 음원을 다운받아 문제가 된 일명 소리바다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그 추세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관련 법안은 까다로워 제대로 숙지하기가 어렵고 지키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저작권 교육이나 학습을 받아본 적이 없는 대학생들에게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제가 솔직히 불달을 해도 그게 저작권 침해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알려면은 뭐 공식적으로 교육 같은 걸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최근 우리 대학은
학교 컴퓨터에 저장된 무료 폰트를 이용해 영상을 만들고 인터넷에 게시한 후 해당 폰트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무료 폰트일지라도 사용 범위가 지정되어 있으나 미처 알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영상 제작은 원 저작물을 변형한 2차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우리 대학은 학생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교육의 방법을 통해 가지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보 전산원 같은 곳에서 컴퓨터를 사용할 때 사용 일지나 그리고 교육을 하였다는 그런 기록들을 남기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폰트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무신고 다운받은 불법 소프트웨어나 책 전체를 제본하는 것도 해당됩니다. 또한 본인이 저작료를 지불하고 받은 자료를 주위 사람들과 공유했을 시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주고 산 음악 파일을 자신의 mp3 플레이어나 PC, CD 등에 담아두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전과자 기록까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싼 정품을 학생들이 직접 구매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책값이 몇천 원에서 만 원, 2만 원 하는 게 아니라 비싼 거는 아예 4만 원, 5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전체적인 용돈에서 몇십 %를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좀 약자인 측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저작권을. 이에 따라 인문대, 사회대 등에서는 책값이 비싼 대학생들을 위해 중고교재 나눔 행사를 하며 책을 구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내 인쇄소에는 저작권협회에 매년 일정 부분 책 복사를 허용하는 전승권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에 필요한 일부분만 발췌해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 정보처리 교육실에서는 한글, 오피스, 어도비 등 총 9종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회사와 계약을 맺어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전산실을 이용해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 최상필 교수는 학생들이 레포트나 논문을 쓸 때 인용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하며 문서 전체를 가져올 시 따옴표 표시나 앞뒤 여백을 띄우는 등 인용에 대한 정확한 표시를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남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중요성을 모른 채 무심코 다운로드를 받고 있습니다. 동아인들도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 다운뉴스 이윤입니다.